안녕하세요. 그림친구 TV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잦더니 날씨가 뭐랄까요. 겨울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춥지는 않은 가을이 계속되었어요. 이 몇 년 우리나라의 기후가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만 남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가을이 꽤 길었던 것으로 느껴졌어요. 오늘부터는 오전 기온이 영하로 왔다 갔다 겨울의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예년 같으면 수학능력 시험 전후로 확 추워지는 것을 느껴졌었는데요. 올해는 수능 시험도 근 3주나 밀리면서 추위도 뒤로 밀리나 싶어요. 추워질수록 바이러스가 활동하는데 좋다던데 참 겨울이 짧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오늘은 사진을 보다가 여행 추억이 돋아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일본 오키나와 섬의 추라우미 수족관에 고래상어를 그려봤어요. 저는 일본 본토는 안 가봤고 일본 남쪽에 위치한 오키나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추라우미 수족관은 오키나와의 북쪽에 있어요. 섬의 중남쪽 부근에 나하 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렌터카를 운전해서 이 추라우미 수족관이 있는 북쪽으로 갔던 것이 생각나네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달리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서 신호등도 헷갈리고 차선도 헷갈리고 운전자가 멀미가 나는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고 그래서 그런지 자연이 꽤 잘 보존된 편이에요. 특히 바다 빛깔이 파스텔 톤의 에메랄드색으로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영화로는 오기가미 나오코라는 감독의 안경이 있어요. 오기가미 나오코는 카모메 식당으로도 유명해요. 또 이 추라우미 수족관이 나오는 체케라초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 두 영화를 다 보았는데 안경의 경우는 풍경이 좋고 그런 장면들이 보기 좋은 반면에 스토리는 좀 조용하고 지루하고 이상하기까지도 해요. 체케라초는 신이 나는 편이에요. 음악 영화이기도 하고요. 저는 체케라초를 보고 추라우미 수족관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추라우미 수족관의 고래상어 영상을 보고 저기가 추라우미 수족관이구나 하면서 체케라초를 떠올렸어요. 죽기 전에는 저길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일종의 무슨 버킷리스트처럼 말이죠. 근데 운 좋게 가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제주도 쪽으로 혹은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려다가 저렴한 오키나와 비행 노선을 발견했어요. 아내에게 무조건 오키나와로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오키나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 그 와규 쇠고기가 맛있다는 것, 그리고 에메랄드 빛의 바다 빛깔, 그리고 역시 추라우미 수족관의 고래상어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오키나와 섬의 측면 바다가 바로 쿠로시오 해류라고 뭔가 지리 시간에 배웠던 느낌의 그런 쿠로시오 앞바다를 말하는데요. 수족관은 그 쿠로시오 바다를 재현했다고 하네요. 수족관은 35m, 안쪽의 길이가 27m, 또 물 깊이는 10m, 또 70종류, 약 10,000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수족관은 바닷가의 바로 앞에 위치해서 바다 풍경 자체가 압도적이었어요. 또 돌고래 쇼 같은 것도 하고요.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어요.
오늘은 여행 유튜버가 되었네요. 사실은 여행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그런가 봐요. 요즘은 직장, 집 이 대부분이라서요. 처음 고래상어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압도적 스케일이었어요. 또 그것을 담아내고 구현할 수 있는 수족관의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랐죠. 사실 이런 것은 직접 봐야 그 감동이 느껴지겠죠. 그 크기와 현장감,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일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시끌벅적 떠드는 그런 말투가 생각나는 그런 진행 방식으로 고래상어를 소개하는 아나운서가 기억이 나네요. 수조에서 제일 큰 고래상어는 진타라는 이름이었고요. 이 고래상어가 8.7m에 5톤을 넘는 무게라네요. 근데 이 크기도 완전한 성인이 아니고요. 성체 어미는 아니고요. 진짜 큰 어미는 12m 이상 된다고 하네요. 그런 큰 고래상어를 만나면 어떨까 상상이 안 가요. 고래상어는 먹이를 먹을 때 그저 입을 쫙 벌리고 모든 것을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작은 플랑크톤부터 정어리, 새우 등 여러 가지 물고기를 모조리 흡입한대요. 공격성은 없어서 그저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다는 거죠. 또 사람을 공격하거나 먹은 기록도 없다고 하고요. 푸른 바닷물 색을 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고래상어의 등 점박이 부분은 흰색 물감으로 찍을 생각을 하고 좀 불투명한 기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스케치를 계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약간 즉흥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고래상어 사이에는 삐죽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쥐가오리예요. 쥐가오리도 그 크기가 굉장히 큰 가오리 중에 하나고요. 앞에 관람객들의 검은 실루엣이 또 재미있는 광경인데요. 추라우미 수족관의 영상을 찾다가 각자의 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흥미가 갔어요. 그래서 저 공간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앞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래상어가 있고 그것을 관람하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화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본 30년이 훌쩍 넘은 꼬질꼬질한 도록에는 동물원 코끼리와 그것을 구경하는 인물들을 크레파스로 잔뜩 그려놓은 제 그림이 담겨 있었어요. 그 그림은 코끼리도 열심히 그렸지만 그 주변의 인물들이 서로 장난치고 코끼리를 보고 놀라고 하는 어떤 행동과 그런 모습에 더 집중해서 그린 저의 어린 시절의 그 그림을 그린 그런 모습이 상상되면서 저를 이렇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돋게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인간은 동물을 보고 놀라고 즐기고 동경하고 하는 행동을 하죠. 우리는 또 문학적으로 혹은 예술 작품에서 이런 고래를 꿈의 비유로 많이 보아왔죠. 노인과 바다나 모비딕, 국내에는 천명관 작가의 고래라는 소설도 있죠. 조금 장르가 다른
고래가 주인공인 소설은 아니지만요. 고래는 정말 꿈 같은 존재죠. 우리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것을 마주할 기회가 있을까요? 특히 흰수염고래나 커다란 향유고래 같은 그런 것은 저한테 굉장한 동경의 대상이거든요. 실제 크기에 비해서 오늘 그림은 작지만 또 다른 큰 스케일의 그림도 그려볼까 하는 꿈을 갖게 하기도 하네요. 오늘은 그림을 그리다가 영화에서 시작해서 여행 이야기, 어떤 과학적인 생물 이야기를 다 하게 됐네요. 늘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오늘은 더 그랬어요.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모이는 것, 모든 것이 예술이 되기도 한다고 위안을 해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림친구 TV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